공룡처럼 무엇이든 삼키고 몸짓을 불려나가던 아마존. 영원한 1인자일 것 같았던 아마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대 CEO 제프 베조스가 사임하고 아마존 AWS의 수장 앤디 제시가 새로운 CEO가 된 것이죠. 같은 시기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1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발표합니다.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고 애플에 이어 사상 두 번째 2조 달러 클럽에 진입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7월 6일 제프 베조스의 뒤를 이어 새로운 CEO로 취임한 앤디 제시. 그의 아마존 CEO로서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4.69%가 축포처럼 상승하며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EO 교체로 분주한 아마존에게 희소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펜타곤의 클라우드 기술 계약 제다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다는 미 국방부의 소식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에 따른 새로운 계약 입찰이 곧 있을 예정이라 합니다. 이미 제다이 프로젝트에 낙찰되고 사업 시행 준비를 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다이 프로젝트는 10년 동안 최대 100억 달러의 계약금을 통해 단일 업체와 클라우드 기술을 제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국방부가 현재 내부 데이터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하고 국방 요원들에게 실시간 정보에 더욱 긴밀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와 같은 뛰어난 인공지능 능력을 가진 기술을 토대로 국방부의 AI 기술력을 개발, 강화하게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제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존 셔먼 미 국방부 정보국장은 제다이 프로젝트를 철회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제다이 프로젝트는 당시 올바른 접근 방식이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는 다른 방식의 클라우드 기술 제휴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말을 하며 제다이 프로젝트를 철회했다고 밝힙니다. 이래서 협상을 할 땐 절대로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돼요. 미 국방부에서는 제다이 프로젝트를 철회했지만 새로운 클라우드 프로젝트, 일명 조인트 월파이터 클라우드 카파빌리티가 모든 입찰 참가 기업에게 공개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이외에도 구글, 오라클, IBM이 포함될 수 있다고도 밝혔어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입찰 결과에 항의하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속해서 아마존을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 구도로 저도 영상을 다루게 되는데요. 단지 클라우드 산업 분야의 경쟁으로 엮이던 두 회사가 묘하게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둘의 접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 사업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아마존은 책에서 세상의 모든 물건까지 A to Z라는 기조를 갖고 물건을 파는 소매 기업이자 플랫폼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둘이 가고 있는 길이 묘하게 겹치고 있죠. 클라우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을 선점하려는 모습. 과거로 거슬러 간다면 빌 게이츠라는 시대의 아이콘이 CEO직을 갑작스럽게 사직한 뒤 메린다 재단 일에 몰두하겠다고 했었죠. 제프 베조스조차 갑작스런 사직 후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것이라 발표합니다. 특히 우주산업에 관심이 많고 조만간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나간다고 하네요. 이렇듯 전직 CEO들의 전성기 파급력과 은퇴 후 행보까지 너무 비슷한 게 많은데, 현재 CEO들이 각 회사의 클라우드 부서장 출신이라는 것도 어떻게 이런 묘한 그림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자, 이제부터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분야의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구도가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최강자끼리 경기가 재밌는 거잖아요. 아마존의 입장에선 1위인데 독보적인데 뺏길 수 없잖아요. 그 시장 점유율. 그러나 최강자 아마존을 이끄는 앤디 제시의 상황이 만만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의회와 법정에서의 증언을 제프 베조스 대신 계속 준비하면서 반독점법에 의한 회사의 해체를 막아야 하는 숙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트럭 운전사 노동조합이 이미 아마존을 최우선 순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할 회사라고 선언했고, 앤디 제시 체제에서 가동되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제프 베조스는 필사적으로 노동조합 유치를 막아왔었거든요. 게다가 앤디 제시는 마냥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만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아마존 소매 사업 및 디지털 광고 수익률 증가 비중이 AWS를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 그에 맞는 전략을 기획해야 하는 만큼 과연 클라우드 부서장으로서의 역량만 증명된 앤디 제시가 이를 잘 해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앤디 제시는 제프 베조스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마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여론과
정부 규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를 잘 헤쳐나가야 할 텐데 말이에요. 마소의 빌 게이츠가 나가고 스티브 발머 역시 정부 규제에 대응하느라 초반에 힘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었는데 결국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잡지 못하고 뒤처지기도 했습니다. 앤디 제시가 이를 답습해서는 안 될 테지만 20년 전의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비슷한 점이 있네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의 상황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급이라는 말이 매년 갱신될 정도로 회사의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2조 달러를 돌파한 날, 마소는 새로운 무기 윈도우 11을 시장에 선보입니다. 윈도우 11에는 마소의 철학이 집대성되었고 새롭게 형성될 배틀그라운드에 투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윈도우 11에는 마소의 경영 철학이 집대성된 개방성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마소는 그동안 PC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전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가진 모바일 OS,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을 윈도우 11에서는 쓸 수 있도록 확장성과 호환성을 대폭 상승시켰다고 발표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개방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윈도우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했고 이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라며 윈도우 11에 대해 사티아 나델라는 총평했습니다. 이로써 틱톡, 킨들, 우버 등 인기 스마트폰 앱들을 모두 윈도우 11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안 되었었거든요. 애플조차도 모바일 앱과 PC용 앱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영역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기세 좋게 치고 들어오는 2인자 마소, 새로운 아마존의 수장은 어떻게 클라우드 산업 1위 자리를 지켜나갈지, 그리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새로운 CEO 체제 내에서 회사 내부와 외부 요인들을 강력하게 다듬어 나갈 아마존, 새로운 무기로 무장하여 시장을 장악해 나가려고 하는 마소의 행보를 보니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정말 재밌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들을 열심히 분석하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